하이, 한량입니다. 7월 2주차 한량존입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체감상 한국 시장이 제일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이 5% 정도 반등이 나와줬을 때 거래대금 없이 반등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나 지나고 보니까 찐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전저점을 살짝 깨진 상태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그나마 전저점 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깨질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마감을 시켰네요. 매수 대기 자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지금 주가 흐름상 섣부르게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위치까지 주가가 하락한 상태인데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지수 하락폭이면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신용 잔고도 많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로 봐야 될 만한데 좀처럼 바닥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금리는 주식시장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잖아요. 금리 인상을 동결시키거나 하락을 해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데 미국이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한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잡히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계속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이 급락할 때도 정부가 국내 시장 관리를 위해서 취했던 조치였는데 이번에도 담보 비율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 시기부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엄청난 유동성으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때와 지금의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금리입니다. 2020년도 반등이 시작한 시점에 국내 기준금리는 0.5%, 지금은 1.75%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너무 급하게 하락하니까 담보 비율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세우긴 했지만 이게 예전처럼 시장의 유동성을 유발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이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정도 구간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박스권 장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 잡혀야 예상되는 흐름이지 물가랑 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안 좋은 흐름을 유지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달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설마 했지만 이제는 코스닥이 700이 한번 깨져야 진짜 바닥이 만들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700포인트가 깨지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보수적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내보낸 담보비율 관련 뉴스 영향으로 월요일날 장 초반에는 이전 하락폭이 큰 종목들 대부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반등인지를 잘 살피면서 매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거래대금 없이 반등하는 거면 또 의심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7월 2주차 한량종 관심 종목입니다. 시장에 좋은 재료가 없어요. 덩어리 섹터를 움직일 만한 좋은 재료가 없네요. 첫 번째로 건설 관련주들로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최근까지 큰 시세를 주었던 종목들이나 이제 막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도 비교적 시장에서 강한 섹터였다고 다들 느끼셨나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재건주들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외에 새로운 명분으로 지금 흐름을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명분은 사우디의
640조 규모의 네옴시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를 보면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외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 토목, 엔지니어링, 건설기계 등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관련 종목들이 차트 흐름만 놓고 봐도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몰리거나 아직까지 역배열을 만들지 않으려고 버티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쪽 섹터가 요즘은 매매하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상증자 관련 재료를 가진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공시를 띄우면서 주가 상승시키는 트렌드가 형성이 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시가 실리콘투 500% 우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슬슬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노터스 공구먼처럼 강한 시세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신선함이 가장 강한 시세를 주는 주식시장입니다. 그래도 주식에서 무상증자는 언제나 좋은 재료라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봐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네요. 다음은 신용 관련주인 고려신용정보와 SCI 평가정보입니다. 최근 지수 해칭 종목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시세를 주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금리 인상 수혜와 채무 관련해서 앞으로 수혜를 받은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해칭 관련 종목들로 앞으로도 시세를 이어나가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 SDN과 풍력 관련주인 CS 베어링, 동국 SNC, 삼강 M&T로 정리했습니다. 전부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이고 여전히 추세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네요. SDN 같은 경우는 분봉 흐름을 보시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자리보다는 지지를 강하게 받는 구간에서 흐름을 확인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각 관련 종목들입니다. 단독 뉴스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일진 머트리얼즈 관련된 뉴스입니다. 매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일진홀딩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IS입니다. 경영권 매각 관련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금요일날 큰 하락을 보여줬네요. 주가가 최근 시세를 출발시킨 장대 양봉의 시초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차트가 이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CIS와 관련된 이런 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변동이 슬슬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포드 관련해서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포드의 배터리 생산 라인 우선 협상자 중에 CIS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매각 관련 이슈와 이런 재료 기대감으로 볼 때 차트 흐름상으로 단기 투자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스윙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바닥을 잡아주는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관련주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몇몇 바이오 관련주들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름 관련주인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평년보다 더위가 빨라졌다는 기사가 있네요. 전력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 관련주들은 매년 시세 분출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큰 시세를 길게 오랫동안 쭉쭉 뽑아주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해서 고점에 물리게 되면 엄청 고생할 수 있으니까 매매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주 중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라이더 센서 관련인 퓨런티어, 삼성 SDI 관련주인 삼진 L&D,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인 신화 인터텍입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개별 종목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최근 미르포 게임으로 기대감이 있는 위메이드 형제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인플레이션과 지수 해칭 관련주로 지금까지는 원자재와 사료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관련 종목들이 단기 상승 추세를 마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살펴볼까요?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주산업, 팜스토리,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신송홀딩스. 이전에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종목들이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슬슬 시세가 끝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신송홀딩스만 최근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개별 종목에 추가를 했습니다. 사료나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슬슬 시장이 좋아질 거라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서 참 어렵네요. 주식하기 힘든 시기에 계좌 방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안전매매하세요. 화이팅!